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계 3속성 중에서 이제 명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기 가이드 교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명도에 관한 좀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살색 체계를 또 기반으로 한 명도의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먼살색 체계에서의 이제 명도에 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수록된 명도 실습 과제를 할 때 필요한 조언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에 관한 좀 더 풍부한 설명과 그리고 각 과제의 실습 장면을 이렇게 천천히 이제 보면서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쌤의 이제 컬러리스트 온라인 강의에 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가이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리스트 자격증용으로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하지만 또 색채에 관한 기초 내용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조색과 뭐 배색 그리고 디자인 이제 색채 이미지 표현하는 부분 또 요런 내용을 배우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이 교재를 또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은 하고 싶진 않지만 조색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배색 그리고 기타 뭐 색채 이미지 표현이나 이런 이제 실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 교재를 활용을 하셔서 강의와 함께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쌤의 실기 가이드 교재 3장에 명도에 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이제 라이트니스라고 하는데요. 물체 세계, 물체 표면 세계, 물체색이 되겠죠. 상대적인 명암을 판단하는 시지각의 속성이고요. 모든 색의 밝고 어둠에 대한 정도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체 표면 색의 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빛이 얼마만큼 반사하느냐 그 반사율에 대응해서 반사율이 많으면 이제 좀 밝은 색으로 보이고요. 반사율이 적다, 그러니까 흡수율이 이제 많으면 또 어두운 색으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앞선 설명에서 물체의 표면색의 밝기는 이제 분광 반사율과 대응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여진 이미지를 컬러리스트 필기 색채 지각론 공부할 때 한 번쯤 또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채색의 명도차에 따른 이제 분광 분포도인데요. 그 무채색에서 이제 색의 밝기에 따라서 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파장이 반사되는지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미지에서 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율을 의미합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에 스펙트럼에서 이제 전 파장 영역이 골고루 이제 반사가 되는데 반사량이 이제 8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도가 점점 어두워짐에 따라서 그 반사량이 뭐 40%, 20%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채색에서는 이제 하얀색이 가장 밝고요. 검정색이 가장 이제 어두우며 요 무채색의 이제 밝기를 이렇게 나타낸 게 이제 무채색의 명도 그라데이션이 되겠는데요. 화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검정까지 밝기의 변화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을 이제 무채색의 명도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유채색의 순색에서는 노랑이 가장 밝고요. 파랑과 남색이 이제 어둡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채색에서의 이제 색상과 밝기의 관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색상환을 좀 이용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앞서서 그 색상환 제작을 하셨죠? 자, 그 순색에 가까운 색상에서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노랑이 가장 지금 밝은 것 같고요. 노랑에서 이제 이렇게 빨강, 노랑에서 청록, 파랑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잘 어두워지고 있죠. 유채색에서는 모든 유채색의 명도가 똑같지 않아요. 노랑은 순색일 때 노랑이 가장 밝고요. 순색일 때 그리고 이제 빨강이나 이렇게 청록, 파랑으로 가면 갈수록 밝기가 어두워진답니다. 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채색의 이제 그 색상환을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모드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정말 노랑이 가장 밝고요. 노랑에서 빨강, 노랑에서 청록이 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을 색상의 자연 연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화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노랑이 가장 밝고요. 노랑에서 빨강, 노랑에서 청록으로 가면 갈수록 색상 그 밝기가 어두워지죠. 이러한 색상과 밝기의 관계를 색상의 자연 연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색상의 자연 연세는 여러분이 색채 이론할 때 색채 조합 파트에서 루드의 색채 조합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셔야 되는데요. 그쵸? 그 루드의 색채 조화론의 그 이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색상의 자연 연세에 근거해 가지고 배색을 하면 색이 이제 조화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내추럴 하모니라고 합니다. 내추럴 하모니는 실기 가이드 교재에 보면은 배색 기법에서 제일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실습해야 될 내용들이. 내추럴 하모니 배색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했다가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셀 색채계에 있어서 그 명도를 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먼셀 색채계 같은 경우에는 실기 가이드 교재에도 보면 제가 굉장히 쉽게 잘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필기 배웠던 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필기책 찾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실기 가이드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 먼셀 색채에 관해서 간단하게나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먼셀 색채계 이제 명도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도를 value라고 얘기를 했고 약칭은 이제 V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HV/C입니다. 그쵸? 자, 먼셀 같은 경우에 명도의 기준이 되는 무채색의 단계를 십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척도했는데요. 반사율이 0%인 이상적인 검정을 0으로 두고요. 이상적인 화이트를 10으로 두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단계를 수치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무채색의 이제 명도 표기할 때는 무채색 뉴트럴의 그 약호 대문자 n을 표기해서요. N1, N2, N3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밝은 색,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어두운 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이제 실습을 하실 때 다양한 색종이를 사용을 하는데요. 다양한 색종이들이 대부분 이제 KSA 0062, 즉 먼셀 색채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할 때 사용하는 색종이 중에 하나인 KS 표준색 CND 155 색종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무채색을 나타내는 색의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N9.5, N7, N6, N5, N4, N3, N1.5 이런 식으로 밝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색종이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색종이 번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그 번호 이외에 이런 N9.5나 N7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그 N9, N7.5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또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채색의 명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등색상면에서 빨강, 즉 색상이 빨강으로 동일한 등색상면을 이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색상면에서 세로는 명도를 나타내고요. 가로는 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채색의 명도 변화 이제 뉴트럴 그래서 가장 왼쪽에 N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로가 채도가 되겠는데요. 각 채도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이제 명도가 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채도 같은 경우에는 채도 이제 2를 예를 든다면 저채도에서 명도 변화. 요 색 같은 경우에 색상은 다 빨강이고요. 채도는 동일하게 2입니다. 하지만 명도가 이렇게 밝기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채도 같은 경우에 채도 6을 예를 든다면 요 색들은 색상은 빨강 그리고 채도는 6으로 동일하지만 명도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2 같은 경우에 고채도이지만 또 이렇게 명도가 다른 색으로 이런 식으로 또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색이 막 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제 이 등색상면을 이용을 해서 채도에 따라서 명도 변화의 색들이 이렇게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셀 색채계를 기반으로 해서 각 채도에 따른 이제 명도 변화에 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게 좀 확 와닿지가 않죠. 그쵸?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 내가 색을 이렇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색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가장 그 적합한 실습은 조색 실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 가이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색상의 등색상면에서 각 색의 색상 명도 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효율적으로 색을 만드는 이제 조색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채색 포스터 컬러, 즉 색재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도 배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그 목표색에 다다르기 위해서 뭐 색상이라든가 명도 채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물감을 이제 혼합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디자이너분들 중에서 인쇄 쪽의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뭐 어떤 분야에서 도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런 색의 보정일 거예요. 뭐 색상을 보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명도 혹은 채도를 다 보정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좀 그런 방법적인 면,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색의 그 속성을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기 가이드 교재 기반으로 해서 조색 실습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뭐 시험에 상관없이 삼속성 테스트까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색의 성질은 색상 명도 채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색을 만들고, 그리고 색을 보정할 수 있는 그 방법적인 면을 좀 잘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명도와 채도 실습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은 이제 교재에 이렇게 이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하시고요. 색종이는 요 두 색종이는 좀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30 색종이가 있다면 130 색종이도 이제 플러스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도 실습 과제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또 몇 가지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명도 실습 1 같은 경우에는 초록 등색 쌍면을 이용을 해서, 즉 색상은 초록이지만 명도 채도가 다른 색을 이용을 해서 명도를 한번 이해해 보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로 색을 한번 분리해 보는 연습을 한답니다. 명도 실습 1을 하실 때 프린트를 뭐 흑백으로 했거나 컬러로 했거나 이렇게 상관없이 요 초록 등색 쌍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요. 각 색종이와 그다음에 이제 번호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각 색종이에 제시된 번호를 찾아서 색종이를 재단을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등색 쌍면을 이용을 해서 각 채도에 따라서 명도가 어떻게 이제 다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도 1에서 이제 명도가 이렇게 변하는 색이죠. 그쵸? 요 색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은 초록. 하지만 채도는 동일하게 1인데 명도가 이렇게 다른 색이 되겠죠. 그리고 요 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도는 2인데 색상은 초록이지만 명도가 요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 이런 색들이 같은 채도인데 명도만 다른 색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색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4이지만 이제 명도가 요렇게 다르죠. 물론 색상은 초록으로 동일하고요. 또 요 색과 요 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채도인데 명도 차가 또 이렇게 많이 나는 색이고요. 뭐 여기 색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채도는 고채도이지만 또 명도 차가 나는 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 등색 쌍면을 요런 색종이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각 채도에 따라서 명도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부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로 색을 이제 분류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찾아서 색종이를 찾아서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좀 예시 답안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도 실습 1에 대한 예시 답안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과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시 답안을 봐가면서 본인이 한 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를 또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도 실습 2 같은 경우에는 유채색의 이제 명도를 파악해 보는 연습이에요. 왼쪽에
이미지에 보면은 인제 명도자를 인제 만드는 실습이 있고요. 요걸 먼저 인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 유채색 6 개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종이를 이용을 해서 제시된 번호로 찾아서 좀 재단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색이 요 명도에 어디에 좀 적합한지를 비교해 가면서 여기에다가 인제 부착을 하시면 되겠죠, 해당되는 명도에. 좀 이런 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울 것 같으니까 이 밑에 어디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동일한 명도에 위치되는 곳에 색종이를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과제 같은 경우에도 예시 답안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과제 수행하고 난 다음에 예시 답안을 보고 또 확인을 하시고요. 명도 실습 2 같은 경우에는 삼속성 테스트 과제를 위한 이제 맛보기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속성 테스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명도자를 이용을 해서 모든 색의 이제 명도를 측정을 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 보면서 '아 유채색의 명도를 이런 식으로 인제 파악을 하는구나. 역시 명도 파악하는 게 쉽지만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 그라데이션 실습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의 이제 명도를 표현해 보는 이제 실습을 하는 건데요. 화이트와 그다음에 이제 블랙 물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무채색의 명도 단계가 이제 등간격으로 변화하도록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요 실습은 별도의 그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명도자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명도자는 유채색이나 이제 무채색의 명도를 비교하거나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이러한 이미지대로 이제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30 색종이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155 색종이를 이용하시거나 뭐 2개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명도자 2개를 다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195 색종이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걸 하나를 더 프린트해서 195 색종이 용 그 명도자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130, 155, 195를 다 색종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명도자를 3개를 만들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명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색종이를 이제 다 부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요 선대로 잘 예쁘게 잘 자르셔 가지고 잘 보관해서 가지고 계세요.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요 명도자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삼속성 테스트 과제할 때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도 이거는 지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본인이 만든 거 그대로 가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간직했다가 시험 칠 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명도에 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컬러리스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먼살색 책에서의 명도에 관해서 또 이해가 필요해서 이제 그 먼살색 책에서의 명도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과제를 수행할 때 제가 이제 조언해 드린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 과제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